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이 파격적인 공천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50%의 가산점을 준다. 대단히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최근 이런 내용의 공천 혁신안을 지도부에 제출했습니다.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춘다는 기대가 있습니다만 당내 현역 의원들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예. 자, 방금 제가 자유한국당이 파격적인 공천 혁신안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혁신안은 지난 20대 공천에서 막장 공천이라고 그러죠. 그냥 진박 감별사 해서 그냥 이게 정말 공당으로서의 어떤 시스템이나 룰에 입각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반성하면서 일대 총선,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과거를 갑습하지 않고 정말 이 공천을 좀 룰에 입각해서 또 시스템으로 민주적으로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하자. 그래서 국민의 어떤 공감을 얻는 그래서 총선에 궁극적으로 야당으로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요. 정치 신인의 또 여성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들 청년 이런 경우에 정치권 진입의 어떤 장벽을 낮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치 신인의 50% 가산점 주고 또 청년은 최대 40%, 그 여성 장애인 30%에서 과거에 아마 저희는 물론이고 다른 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보다도 어떤 파격적으로 신인의 장벽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제가 복귀하면 16년 공천 실패에 대한 반면 교사로 삼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지금 정치 신인 혹은 또 청년, 여성, 장애인 또 과거 경선에 불복이나 탈당했을 경우에 감점 이런 것은 민주당도 공천 룰로 확정한 건데 파격적이란 말이 붙은 것은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역 의원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구나 현역 의원의 감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점수 깎는 게 아니고 이제 경선에 붙었을 때 정치 신인하고 붙었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정치 신인이라고 그래서 국회의원의 어떤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이 없는 신인이라는 무조건 이유로 만약에 경선을 붙을 경우는 아마 유권자들이 아마 50% 가점을 주더라도 쉽게 그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역들이 이제 인지도면이나 또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해서 신인보다는 엄청 유리한 차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역 의원의 감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감점이 있다면 당의 방침으로 인한 탈당 복당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 경선 불복해서 나가서 다시 개인적으로 들어온 그런 개인적 어떤 개인 이해관계에 따른 그런 단순한 이제 탈당 복당자에 대한 감산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막말을 했거나 무슨 성희롱 요새가 미투죄 무슨 데이트 폭력 그래서 청년이라도 데이트 폭력하고 그런 사람을 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선을 붙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원천 배제시킬 거고 그래서 그런 룰들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 의정 활동을 하고 지역의 유권자의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대개의 보통 현역 의원이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걱정들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정치 신에게 50% 가산점 만약에 경선을 붙었을 경우에 본인이 얻은 표의 50%를 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20% 득표를 했다. 그러면 거기 50%니까 10%를 이제 20%에 더해주면 30%가 최종 득표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 같고요. 글쎄 아마 현역 의원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걱정들은 계신 분들이 계신데 크게 그걸 대놓고 반발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천 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글쎄요, 아직 뭐 제가 대표께는 이제 보고를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예. 아직 그 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입장이 있다거나 무슨 황 대표께서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면 그런 거는 특별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직 예. 내부적으로 예.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 공천혁신안이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인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것인지 이것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예, 이게 공천 룰이 과거에도 보면은 꼭 뭐 당 지도부의 의결이 필요한 거는 이제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이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라거나 예. 아니면 뭐 그런 또 의원총회에서는 또 그거는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 토의에 붙일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당 지도부의 결정해야 될 몫인데 과거에 이 보면 공천 룰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연초에 그 선거가 있는 해 연초에 구성이 되면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룰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는 게 관례였습니다. 어느 예. 정당이나. 예. 민주당도 아마 올해 처음으로 선거일 전 1년 전에 아마 공천 룰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미 공천 룰을 확정했는데 전략 공천은 최소화하고 대부분은 경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혹시 나왔습니까? 예, 저희도 뭐 그건 마찬가지인데요. 전략 공천은 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전략 공천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지도부의 또 실세에 자기 사람 심기에 악용되는 수가 있고 그래서 전략 공천은 어쨌든 뭐 승부처라든가 특별한 어떤 그 이유가 있는 지역 말고는 저희도 경선을 많이 치르는 게 시스템 공천을 우리가 달성하는데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치 신인들이 좀 움직일 시간을 조금 주려면은 어쨌든 공천 룰 확정이 조금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의원님 보실 때는 언제쯤 공천 룰이 확정돼서 발표될 것 같습니까? 저희도 이제 뭐 총선고 기획단이랄까 뭐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은 총선 준비하는 기구를 당내에서 발족을 하게 되면 예. 그 이후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 뭐 하여튼 선거 다가오면서 구성이 되겠죠. 예. 근데 총선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당내 기구가 구성이 된다면 예. 그때쯤 아마 공천룰을 확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그 사이 기간에 예. 확정을 아마 뭐 하거나 아니면 뭐 좀 그 전에라도 하거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전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예. 또 당대표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문제인데 좀 검토를 하면 뭐 언젠가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내에 그 공천을 언제까지 확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그 의원님 모두에 우리가 지난번 총선 때 공천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총선이라는 게 공천도 잘해야 됩니다만 평상시에 얼마만큼 민심을 얻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지금 일본 경제 도발 이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코어 핵심 지지층에게만 손짓을 하고 중도나 이게 젊은 층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뭐 저도 지도부만의 문제라기보다 저희가 청년층이나 뭐 또 이 뭐 중도층한테 좀 외면당한 지가 탄핵 사태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계속. 예. 그런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잠시 이제 올랐는데 예.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체제 이전 시기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심히 이제 저희도 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아마 스탠스가 예. 이 전략 방향이 지금 다수 국민들의 그런데 좀 이게 더 다가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예. 지도부나 저희 당 앞에 크게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전 지지율이 답보 상태로 갔다가 내년 총선에 저희가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총선 앞두고 뭐 합종 연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은 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공화당으로 가지 않느냐 뭐 이런 추측성 보도까지 벌써부터 나오고 있던데요. 그래서 선거 이 구도 기계학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또 우선은 보수 우파의 어떤 지지층의 또 판단과 예. 또 일반 국민 여론에 입각해서 사실은 한가름 날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공천 탈락자들은 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 민심을 정말 잘 산다면, 글로 가서 정말 보수가 분열될 수도 있죠. 근데, 예.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 사이에, 그 이전에 좀 개혁하고 또 좀 민심 잘 얻어나간다면, 그런 형태적인 어떤 그 분열이라는 것은 충분히 국민들의 어떤, 판단으로 극복할 수도 있는 문제라 해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연결돼서 반문연대를 하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네, 저는 그 세 군데가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에서 나왔죠. 바른미래당 일부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제외를 한다면 예. 그 바른정당 간 분들과 우리공화당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뿌리였는데 예. 그 뿌리를 사실은 이제 같이 대통합을 이루어서 우리 정치를 함께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그 필요가 있다고 절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이제 불신과 서로의 이 간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향후 남은 시간에 이제 조정하고 좁혀가느냐 간극을 이런 부분이 저희 앞에 놓인 숙제인데 사실 대통합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앞으로 서로의 어떤 좀 양보가 이게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 어떤 선거공학적으로 자리 몇 개 주고 이런 식의 어떤 합정연행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 좀 저희 자유한국당대로 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좀 개혁하고 또 공천도 룰에 입각해서 제대로 하고, 예. 이렇게 해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자유한국당이 핵심 코어층에게만 손짓한다. 그러니까 집토끼 잡는 전략만 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TK나 PK, 충청 이렇게 전통적 강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처럼 이 수도권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예, 사실 맞습니다. 저희 제가 있는 데가 성남 중원구인데요. 예. 민주당 세가 좀 세고, 예. 굉장히 어려운,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인데, 예. 수도권이 지난 20대 공천, 6년도에도 이 공천 잘못으로 이길 수 있는데도 많이 졌고, 예. 근데 이번엔 또 사정이 더 어려우니까, 예. 아마 그냥 이 상태로 가면은 여론조사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당에 굉장히 박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도 보면 서울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23%를 얻었는데 실제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 10%가 더 낮게 나왔어요. 사실 여러 기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26% 그러면 30몇 % 가지고서 수도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이대로 가면 하여튼 참패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고, 그래서 당이 좀 변해야 이 수도권에서 승산이 있다 생각합니다. 당이 우선 변해야 된다. 당이 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성남시 중원구 의원님 지역구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출마 선언했거든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런 지역에 84년도에 들어가서 지역의 아주 주민과 일체감을 느끼고 살아왔는데, 시민들 또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를 겸허하게 기다리고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알겠습니다. 저 공천 룰 확정되면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